네, 코스피가 3년여 만에 2,900선을 뚫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 때문일까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6거래일 연속 올랐죠. 이제 3,000선 고지가 보입니다. 상승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국내 증시가 이제 6거래일, 코스피가 6거래일 넘게 이제 오르면서 2,900선 돌파했는데 이게 아마 2022년 1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고 코스피 시가총액은 역대 최대를 갈아치웠습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보는데요. 일단 돌아온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이 6거래일 동안 4조 원 넘게 국내 주식을 샀는데 일단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이제 새 정부의 경기, 진작책,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이 이제 훈풍이 불고 있다라는 소식도 호재였는데 특히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거래소를 방문했는데 아마 역대 대통령 가운데 취임 후 일주일 만에 한국 거래소를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를 밝힌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결국 상승장을 주도하고 있는 건 외국인이라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지난 4월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9개월 연속 매도했습니다. 무려 국내 주식을 38조 원, 역대 최대 규모로 내다 팔았는데 지난달 10개월 만에 국내 증시를 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국내 증시가 오르긴 했지만 저평가 상태다라는 겁니다. 코스피의 이제 주가 순자산 비율, 이른바 주가 저평가 상태를 나타내는 PBR은 0.8배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저가의 줄을 줍줍하고 있다라는 얘기이고 여기다가 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국내 주식에 투자해서 이득을 보고 또 환전에 나갈 때 환차 이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상승장을 외국인들이 견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과거에도 그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이런 상승 기류가 분명 있었죠. 하지만 단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은 어떨 걸로 내다보십니까? 맞습니다. 지난 9차례 걸친 대선 국면에서 이제 이 선거 후 한 달의 주가는 평균 한 3%대, 1년 후의 주가는 10% 내외로 오른 적이 있습니다. 당시와 공통점이 뭐고 차이점이 뭐냐? 공통점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경기 부양하겠다는 얘기는 똑같이 합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냐? 아직도 한국 증시는 배고프다입니다.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국내 증시의 이 주가 저평가 상태가 0.8배 수준이라고 하면 경쟁 국가인 일본이 1.5배, 대만은 2.6배입니다. 미국은 5배 가까이 올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가 저평가 상태에 있다라는 얘기이고 코스피가 이제 밸류에이션 정상화만으로도 3,000선 돌파가 하반기 내 돌파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다 외국인만 국내 증시 사들인 게 아니라 그동안 지난해까지 국내 증시를 빠져나갔던 국내 개인 투자자들도 수학 개미들조차도 지금 돌아오고 있는 조짐이 보이는데요. 이른바 증시 대기성 자금으로 불리우는 고객 예탁금이 60조 원으로 최근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이제 국내 증시가 여건이 좋아지면 개인들도 국내 증시를 사들이겠다라는 얘기인데 다만 5개월 동안 국내 증시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한 20% 넘게 코스피가 올랐기 때문에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또는 이제 관세 리스크가 상존돼 있다라는 건 위험 요인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투자자들 그리고 기업들이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이 상법 개정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상법 개정안의 주요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이제 주주까지 확대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외에도 집중 투표제 활성화라든가 3% 룰 신설들이 있는데 집중 투표제라는 건 소액 주주가 특정 이사 후보에게 여러 표를 몰아줘서 개인 주주의 권한을 강화했고요. 반면에 3% 룰이라는 건 감사위원을 뽑을 때 최대 주주다 하더라도 많은 지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의결권만큼은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기업들의 경우는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적대적 M&A 표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새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하고요.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지지하고 있는 만큼 3법 개정은 시간 문제입니다. 상법이 개정되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보면 중복 상장이라든가 이제 물적 분할, 쪼개기 분할 상장 등으로 인해서 기업의 이사회가 대주주만에 의해서 이사회 결정을 내려왔는데 상법 개정이 되면 전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고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개정된 상법은 지속 가능한 기업의 경영과 공정한 지배구조 구축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우리 증시가 기초 체력을 좀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맞습니다. 우리 증시가 정말 증시 체력을 회복해서 박스피를 탈출하고 정말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제도적 그리고 이제 구조적 정책적 개혁이 좀 필요한데요. 상법 개정만으로 국내 증시가 이제 상승하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국내 경기가 좋아져야 하는데요. 특히 한국 증시가 지금은 신흥국 바구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MSCI 신흥국 증시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선진지수로 편입되게 되면 글로벌 이제 기관들, 목돈을 굴리고 있는 기관들의 대규모 자금 유입이 필수인데요. 일시적으로 코스피가 3천선 돌파하고 아래로 내려오면 안 되기 때문에 3천선을 넘어 4천, 5천선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책적 일관성과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후속 대책들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이 어떤 그림일지 지금 관심이 많아요. 이 공약과 대통령 발언을 토대로 보면 어떤 청사진이 나와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1호 행정명령은 바로 비상경제점검 TF를 이제 구성해라라는 지시였고요. 직접 지난주, 이번 주까지 두 차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첫 번째 회의에서는 추경과 대미 통상 현안이, 두 번째 회의에서는 물가 관련 대책이 논의가 됐는데요. 다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 대통령이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지만 지금 저성장과 경기 회복을 위해서 향후 5년간 이 정부는 210조 원의 재정 투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도 세수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지출 구조 조정 이외에도 안정적인 세익 기반을 다지는 것,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을 유도해서 세수 자체를 늘리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역시 지금 가장 발등에 불로 떨어져 있는 건 물가라고 봐야 할까요? 맞습니다. 정말 2차 이제 비상경제 점검 TF에서 라면 2,000원이 실화냐? 라는 얘기를 이제 화두로 해서 물가가 지금 굉장히 좀 미상인데요. 라면이 2,000원, 계란 30개 한 판은 8,000원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 실제로 이제 지난달 라면 소비자 물가는 1년 전에 비해서 6.2%나 올라서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배를 웃돌고 있고요. 이제 라면뿐만이 아니라 가공식품이 지난 정치 공백기 비상계엄 이후 6개월 동안 60여 개 업체가 잇따라서 가공식품 가격을 올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런 라면값을 비롯해서 이제 물가 안정 대책을 강하게 이제 관련 부처에 3차 회의 이전에도 이제 지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재명 정부의 이제 최우선 과제가 바로 물가 안정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네. 이제 뭐 곧 하반기잖아요.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경제 정책을 꾸려가야 할지 뭐 제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반기 경제 정책의 초점은 내수 진작과 그리고 통상 대응입니다. 단기적으로 내수 진작으로 해서는 이제 추경 편성을 통한 빠른 내수 진작이 필요한데요. 물가 안정과 더불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채 탕감 같은 취약계층을 좀 살펴야 하고요. 외부적으로는 7월 8일 상호 관세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중요한데 다음 주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이제 참석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제 담판을 통해서 통상 외교의 어떤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